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10년 가까이 2000선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달러와 금 투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펀드는 시장을 관망하며 저점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5060 세대의 안전한 노후 대비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젊은 세대들도 우리나라 퇴직 이후의 각종 지표를 거울 삼아 현실 인식과 함께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노년층의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60세는 황혼 같지만 새롭게 꽃이 피고 힘이 솟는 제2인생의 서막입니다. 노인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략 노인 연령층이 이제 65, 이제 70까지 넘겨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일단 60부터 90까지 약 30년 기간을 살아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황혼이 멋있게 지금 물들고 있죠. 여기에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제 인생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다시 솟아오르는 시기, 이제 다시 또 시작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후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후 대비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대략 제 나름대로 한 7개명 정도로 모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이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자, 제 1계명,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는 행복한 여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많이 걸리는 우리가 4대 질병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2계명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과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걷는 움직임, 그리고 수영, 또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노년층에서는 반드시 하루하루 즐겁게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계명, 월세 소형 아파트. 우리가 보통 월세 임대하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너무 신도시가 많고 또 경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공실 날 가능성이 커요. 가장 안전한 것 잘 들으세요. 서울이 됐던 또는 서울 인접 지역이 됐던 바로 이 소형 아파트입니다. 10평대가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20평대입니다. 고가 아파트 필요 없어요. 저가라도 괜찮아요. 결국은 그 가치를 할 거니까요. 제4계명, 현금 목돈. 자, 연세가 드실수록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다 주고 나서 내가 현금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보통 현금은 대략 한 2억 정도, 지금 돈으로 최소 2억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나중에 내가 급작스럽게 병에 걸렸거나 또는 어떤 돈이 필요할 때 용통에 쓸 수 있는 거지, 그 돈이 없다면요,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오히려 가족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5계명, 지속적인 수입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누가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거의 70대, 80대까지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까닭은 먹고 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 창구를 좀 미리 이 시점부터 마련을 해놓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로를 하는 선에서 일을 자주 하는 것은 온몸이 지장을 가져오는 일이니까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6계명, 저점 투자, 부달편, 부동산 달러 펀드. 나이 들면 투자하지 마라, 이것은 옛날 말입니다. 이제는 60부터 90까지 약 30년간을 생활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부동산 또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요, 저점에 부동산 달러 펀드 이렇게 식적으로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제7계명, 좋아하는 생활 하세요. 그동안 60세 이전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또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생활 이런 것들을 번갈아 하면서 힐링을 느끼면서 좀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7계명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 월세 수익 소형 아파트, 현금 목돈, 지속적 수입 창구, 저점 투자, 좋아하는 생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7계명도 있어요. 자,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도박, 사행, 절대로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없고요. 설령 본인이 주식 고수라고 할지라도 이제 옛날 직장 다닐 때하고 다른 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결국은 백전백패. 주식 투자에서는 자기 자본금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2계명 상가 투자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물론 유망한 상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몇 퍼센트 선이고요. 대부분은 공실이 나거나 거품이 많습니다. 이 까닭은 신도시가 많이 늘어났고 그 비례해서 상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또 좋지도 않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 때의 그런 상가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3계명 상투 투자 조심하세요. 투자하는 건 좋지만 특히 우리 노인분들이 남들 막 부자 된다고 하니까 모르고 막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은퇴자분들은 어르신들은 자, 부동산, 달러, 펀드 이것도요. 고점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저점에 접근해야 돼요.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4계명 목돈 창업. 창업 비용으로 1억 이상을 투자한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50대에 보통 은퇴 많이 하는데 60대, 70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을수록 40대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돈을 막 쏟아붓는데요. 자, 7년을 버티지 못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5년이면 거의 뭐 60%, 70%가 다 망하고 7년이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한다면 천문학적 돈이거든요. 한번 무너지면 정말 노후 대비 힘 못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목동으로 창업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5계명 자녀 증여, 제6계명 자녀 지원. 이건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집이라든가 현금 이건 마지막에 지원하세요. 마지막에. 미리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그게 또 자녀한테 도움도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거 저도 다 잘 알지만 가급적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요. 내가 최소 2억, 3억 어떤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또한 자녀 지원. 내가 은퇴했는데 뭐 결혼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이것도 화려하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의 지원만 하시고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뭐 박사 단다고 지원해주고 해외 유학 간다고 지원해주고 이거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제7계명 건강에 해를 준 이런 것들은 다 삼가야겠죠. 술, 담배, 기타 과로. 자,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주식 투자, 상가 투자, 상투 투자, 목돈 창업, 자녀 증여, 자녀 지원, 건강 피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7계명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도를 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표를 쭉 훑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뭐 70대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연령층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도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이 말로가 너무 심각해요. 한번 볼까요? 성별 기대 수명 추이. 여기 보시니까 자 197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여성들은 85.2, 남자는 79.0, 2015년 기준으로 이제 남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도요 79살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85세. 자, 이렇게 연령은 아주 길어졌어요. 이제 아마 현재 상태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아마 이게 늘어날 거예요. 이건 여성 같은 경우는 OECD 3위권 이내고요. 남성도 20위 이내로 진입을 했어요. 정년, 자, 다들 희망 은퇴 연령 다 61세로 알고 있잖아요. 또 법적으로도 거의 60세.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0대 때 거의 다 은퇴를 합니다. 여기서 은퇴한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월급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교적. 그게 꺾인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남자는 62.9세인데 실질적으로 51.6세. 여성은 58.2세, 실질적으로 47.9세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은퇴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가 노년이 됐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화려한 삶도 아닙니다. 최소한 부부가 들어가는 돈 현재 기준으로 볼까요? 식비 50만 원 들어갑니다. 교통비 25만 원, 공과금 22만 원, 뭐 등산이라든가 이런 거 17만 원, 주거비 6만 원, 교육비 28만 원, 여가 취미 활동 20만 원, 그다음에 용돈 지급 16만 원, 의류 기타 14만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16만 원.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272만 원 정도. 이따 우리 노년층의 소득을 보겠는데요. 그거에 비한다면 정말 끔찍해요. 둘이 합쳐서 딱 이거 4개 딱 정말 빠듯합니다. 이것도 못 내요. 사전에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것은 최소한의 생활이지 무슨 엄청난 생활이 아닙니다. 한밀 노인 가구 소비 지출 변화가 단적으로 이걸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을 보면 2005년부터 2014년 약 10년이 지난 후 보았더니 지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더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미국도 보세요. 70에서 81.6. 우리나라 보세요. 오히려 10년이 지나는데 소비는 70에서 63.4로 아주 정말 급전 직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가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노년층에 전혀 안 된 건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자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위한 준비, 현금 준비라든가 나를 위한 어떤 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인 행복지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층으로 갈수록요, 소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과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 행복지수, 자, 2017년 기준자로 20대하고 60대 보세요. 갈수록 어떻습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20대 6.36이었는데 30대 때 약간 높아진 듯 하다가 결국 60대 때 추락을 하죠. 그리고 이 이유가 있습니다. 1인 독거노인 많이 들어봤죠? 이제 1, 2인 가구들, 특히 2인 있다가 황혼 이혼이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인도 많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5.84점, 2인 6.27점. 이렇게 인원이 많을수록, 대가족일수록 행복지수는 훨씬 높아요. 이게 우리가 꿈꿨던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노년층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소외되고 정말 굶주림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추이를 봤더니 참 슬픈 일이에요. 오히려 신혼부부들 보세요. 39.5에서 22.9 이렇게 약 20년간 데이터를 봤더니 약 26년간 데이터를 봤더니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빨간 거 보세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니까. 자, 5.2밖에 안 됐던 20년 이상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지금 보세요. 30.4로 단연 1위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적어도 50대 때부터 지금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0대, 7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혼자 이렇게 살게 되면 그냥 부부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황혼이혼하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얼마나 서글픕니까? 생활비 마련 방법도 한번 볼까요? 2011년부터 17년 보면 자 정부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지금 주황색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에요. 본인 부담이 51.6에서 61.8로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자녀나 친척 지원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자녀들한테 손 빌릴 시대 지났어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액대별 연금 수령 구성비, 우리가 연금하면 이제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분들 연금 많이 받잖아요. 뭐 200 받고 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데 지금 현재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자료잖아요. 여기 보시면 150만 원 이상이 초록색이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9.7, 150만을 넘긴 연령 지원자가 10%도 안 돼요. 연금 타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여기 보세요. 참 끔찍합니다. 여기 10에서 25만 원, 25에서 50만 원, 이게 현실이에요. 5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70%가 넘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1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연금을. 지금 현실이 이러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30대, 40대 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은퇴 연령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은퇴 후 생활비 충당 계획. 항상 안타까운 것은 이 계획은 그럴싸한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금, 국민연금, 뭐 기업연금 등 이게 은퇴자들 40.4 점점 이제 은퇴자들이 은퇴 후 생활비 충당 점점 높아진 것이 낮아진 걸 본다면 연금, 재취업,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가족들로부터 보조, 사업, 퇴직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노년층이 되면요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건강입니다. 35.2를 건강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힘이 없을수록 돈이 많아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쌍벽이에요. 그 바탕 위에 여기 보시면 가족 지인 관계도 있고 가족 지인도요 돈 없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 활동 그리고 사회 활동 이게 행해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과 경제적 여유. 노후 최대 걱정거리가 뭐냐? 건강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은요, 우리 어르신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당장 이건 50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지금 56.8인데 갑자기 돈 들어가요, 이게. 자기 계획만큼 돈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펑크나면 메울 길도 없어요. 돈 문제, 이게 같이 연관된 거예요. 이게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거의 80%. 그 다음에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모임 취미생활.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78살, 80세까지 일하다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많은 월급.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일하고 싶어서 일하겠습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 52시간 꼬박 채웁니다. 뭐 잠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생각은 취미생활 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 정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이거 정말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자, 이분들이 무슨 뭐 허례의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 14.7. 취업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장래 근로 원함.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책임감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좀 높아서 74.8이나 있습니다. 여자는 51.2입니다. 사실상 젊었을 때 여성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좀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는 62.4. 중요한 것은 거의 62.4가 계속 취업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벌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요. 이건 생존의 게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생활비 보탬. 말만 보탬이지 이건 생존이에요. 이 또 뒤에 나온 결과들 보면 알아요. 58.3%가 그렇고요. 일하는 즐거움. 자, 일하는 즐거움. 여러분들 냉정하게 노는 즐거움이 크나요? 일하는 즐거움이 크나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노는 즐거움이 크죠. 자, 취미생활 하면서 그렇지만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본인의 안위를 지금 스스로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분들, 우리 은퇴자분들 참 거의 80% 이상이 돈을 벌면서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린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청년 실업자 문제 심각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 실업자 문제는요. 이 3D 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오히려 높은 거예요. 근데 노년층은 뭐 힘든 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힘에 닿는 일은.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임금 근로 노인의 고용 형태별 어떤 근로 시간과 임금을 봤더니 우리가 상용 근로자, 이제 노인들 상용 근로자 봤더니 그나마 이분들이 제일 양호해요. 주 61.8시간이나 일하는데 130만 원 받아요. 현재 기준으로. 임시 근로자들 이분들도 53.1시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 52시간도 많이 근무하는 거예요. 5일 근무 시간을 본다면 117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일용 근로자들 41시간 근무하는데 103만 원. 최저임금 다 지켜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노인들 최저임금 누가 노인 쓰겠어요? 젊은 사람들 쓰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덜 받고 일은 더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노후 투자
월세 임대,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해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제가. 자, 저도 많은 상담을 했어요. 정말 수만 명 상담하면서요. 제가 특히 우리 노년층 상담하면서 우리 은퇴자분들의 자녀 사랑이 너무나 강하구나. 근데 자녀분들 상담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기의 뼈까지 다 주려고 그래. 가시나무? 가시고기? 이게 소형 아파트로요. 월세 임대도 하고 투자 수익을 하는 이거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그동안에 서울만 잡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서울이 이게 투자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늘 서울 세 곳, 그다음에 경기 지역 한번 훑어볼게요. 서울은 일단 여기에 모든 걸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구라든가 어떤 지역만 말한 거예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집값 쌉니다. 이런 데가 타켓인 거예요. 앞으로 서울은 계속 뛴다고 했잖아요. 왜 비싼 곳을 찾아다닙니까? 그것도 10평대만 잡으세요. 10평대. 20평대도 좀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 2억, 3억짜리 찾으면 있을 거예요, 꽤. 자, 이걸 최우선으로.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쪽이 많아요. 그 소형 아파트. 주공 시리즈 좀 규모가 크면 좋아요. 서울에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 이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형 아파트. 주로 2억, 3억, 비싸면 6억까지도 있는데 그 6억짜리 보지도 마시고요. 2억에서 한 3억. 자, 이번에 경기도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서울하고 인접한 경기도나 서울하고는 약간 떨어졌어도 위성도시로서 규모가 큰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정적이에요. 뭐가? 10평대, 20평 초반까지의 소형 아파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쪽에 많습니다. 행신, 화정, 성사. 그 다음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쪽에 있죠. 이 수지 근처 상현동. 그리고 기흥에 구성이라든가 신갈이라든가 기흥, 동백, 이쪽 흥덕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중원구, 수정구도 비싼 새 아파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헌 아파트가 타깃인 거예요. 비싸잖아요, 너무나. 여기 보시면 아직도 2억, 3억, 4억 하는 소형 아파트들이 좀 널려 있어요. 그리고 경기 부천시 중동, 상동 아주 타깃이죠. 20평대, 10평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금 1억대부터 2억대 널려 있습니다. 군포시 3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공 시리즈가 많아요. 주로 주공 시리즈들이 좋아요. 좀 낡아서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임대 수익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원거리지만 영통구에 20평대 상당히 많죠. 청명역, 영통역 일대 황골, 벽적골 이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구리시, 의정부시, 광명시 이 일대에도요. 지금 서울 인접지역인데 20평대, 10평대 아파트들 상당히 많거든요. 가격이 쌀수록 좋아요. 그리고 남양주도 도농 덕소 20평대요. 지금 1억대, 2억대 이거 수두룩합니다. 역세권인데도 그래요. 지금 서울 세 곳과 나머지 경기도를 제가 훑어봤는데 이곳들 정말 안전한 곳들이에요. 이곳들 우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잡으세요. 오피스텔도 10평대. 큰 거 잡으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자, 오피스텔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오피스텔은요, 서울로만 하세요, 서울로만. 싼 걸로. 그것도 차선이에요, 그게.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월세 임대와 투자 수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년들한테 다달에 50만원, 100만원 들어오는 게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락장 때 갭 투자했다가 좀 불려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그마한 거 월세로 받는 방법. 이 전략이 좋겠죠. 각국 일하는 노인 비중을 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지금 29.3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노인 비중이. 개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가 노인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년층 분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정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요. 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까마득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범죄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연령대별 자영업자 추이. 이제 직장 다니기가 참 힘든 분들 대부분 이제 자영업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40대부터 요즘은 40대부터 지금 은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은퇴라는 개념은 이제 정상적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기본 200만 원 최저임금 이상의 어떤 월급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좀 안정적이고 비교적 고수익 받는 분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제2 이제
돈을 버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월급이 적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은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60대 보시면 50대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대, 40대.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창업,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거의 문 닫는 거 아시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맨날 바뀌지 않아요? 간판. 그분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준비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신도시는 늘어나고 상가는 늘어나고 경기는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온라인이라든가 이쪽 판매도 많다고 했잖아요. 홈쇼핑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규 자영업자 창업 자금 분포 이렇게 보면 500만 원 미만 그리고 3억 원 이상까지 있는데 평균 대략 2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규모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로 창업을 하는데요. 거기 인테리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요. 돈이 메꾸고. 그러면 나중에 2억 3억 까먹는 것도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노년층에서 창업은 좀 신중해라. 차라리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편안하게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연령별 평균 연봉을 보면 두드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증가합니다. 40대 때 5,060만 원으로 정점을 찍다가 50대 때 4,082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50대 때 간부들이 여기 꼈기 때문에 그렇지, 간부들을 제외하면 확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60대 바로 2,894로 확 떨어졌잖아요. 사실상 이 중간까지도 50대도 지금 생각보다 많질 않아요. 여러분들 2,894만 원이요. 다달이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뭐 250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65에서 70으로 갈수록요 아주 낙하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은요 그마도 안 됩니다. 뭐 2,259만 원, 1,700만 원 이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분포들을 보니까요, 여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뭐 연령을 떠나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하고 월급 적게 받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자, 대기업 들어가시는 이 젊은 층들, 30대, 40대들은 정말 돈을 많이 받지만 그 외의 층들은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노인들은요, 여기 85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이쪽에 다 포진돼 있어요. 노인분들. 50대 이상 자영업자 월 평균 수입 현황을 봤더니 여기 100만 원 미만이 무려 44.7.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100만 원 미만 받고 있어요. 아까 52시간 그것도 꼬박 일해야 돼요. 300만 원. 두 번째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1.3. 쉽게 말하면 200만 원 미만 받는 분들이 거의 65%로 대다수다. 그 다음 200, 300 받는 분들은 전문직이겠죠. 자, 그 다음 중장년 재취업 실태. 여기 보니까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56.6%고요. 사실상 중장년 50대 때 거의 퇴직하는 것 같아요. 거의 50대 초반 51.2. 정년퇴직 21.4. 사업부진 폐업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13.3. 압도적인 게 권고사직입니다. 다음, 이전 때 비해서 내가 얼마나 월급 받느냐. 끔찍합니다. 이전 급여의 50% 미만 받는 사람들이 38.4예요. 그 전에 500만 원 받았다면요, 뭐 100에서 250 받는다 이 말이에요. 끔찍하죠. 250, 300 받았던 사람은 100만 원 받겠죠. 이처럼 지금 50에서 60%밖에 못 받는다. 19.4. 압도적으로 50% 미만의 그 이전에 은퇴 전에 받았던 월급밖에 받지 못한다. 생활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나왔어요. 그나마 우리 10대, 20대, 30대까지는요, 40대 이제 초반까지는 잘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노년층은 그 전에 그렇게 별로 안 했잖아요, 준비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50대, 60대, 70대 우리 중장년, 장년층과 노년층 정말 이 혜택도 많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90세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꾸준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주택 소유, 여러분들 집값 올랐다고 하니까 무슨 뭐 떼돈 번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2018년 기준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봤더니 또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요, 끔찍해요. 6천만 원부터 3억 원 이하가 무려
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이 이게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억 5천, 2억. 요즘 서울 집값 뭐 평균집 8억 얼마 간다는데 가진 사람이 계속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주로 오히려 30, 40대 젊은 층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강남 일부의 부자들이거나 대부분은 이렇게 열악한 삶이에요. 은퇴 후 예상 자녀 교육비, 은퇴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퇴 후에 얼마나 비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자녀 교육비가 평균 7,258만 원이나 지원된다는 거. 결혼 비용 평균 1억 3,952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거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대학 졸업식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를 받더니요. 정말 전체 비용 끔찍합니다. 3억 현재 기준으로 3억 896만 원이나 들었어요. 영아 때부터 대학생. 지금 현재 대학생인 게 경우 이렇게 해당되겠죠. 근데 지금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생까지 간다면 3억이 아니라 6억, 7억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결혼에 드는 비용도요, 총 2억 3천. 그게 2억 7천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무려 주거비용은요, 2억 7천에서 주거비용이 1억 9천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부모의 기대어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자녀들의 어떤 자립심도 길러야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60대, 70대는 어떨지 몰라도 80, 90으로 갈수록요, 정말 피골이 상접됩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요. 자, 캥거루족, 빨대족, 자라족, 그 다음 뭐, 연어족, 리터루족, 이렇게 신조어들이 많은데 부모에 기생하는 자녀분들 빨리 독립시키세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요, 정말 61.7. 여기 보세요.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소득의 양극화에서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노년층이라서 그래요. 노인 빈곤율 이거 심각합니다. 자, 제가 괜히 시간 가다는 얘기 안 해요. OECD 평균이 13.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45.1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노인 빈곤율이요, OECD 최고입니다. 한국과 OECD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을 봤더니 65세 이상 보세요. 정말 그 전까지는 비슷해요. OECD하고 한국이. 그런데 66세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50%.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대비를 못한 그게 첫째고, 둘째는 자녀들한테 너무 쏟아붓는다. 이게 둘째예요. 사망 원인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자, 우리 노인분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악성 신생물, 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암, 심장질환, 심장병, 그다음 뇌혈관, 폐렴, 특히 폐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옮겨갑니다. 이 네 가지만 예상해도 여러분들 9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이걸로 많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려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건강이 약화된 거 운동 조금씩 하시고요. 바로 이렇게 또 심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살아나간다면 바로 이 네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대 사망 원인별, 이거 연령별로 봤더니요, 지금 50대 암, 자살도 많이 합니다. 왜? 정말 허무함을 느끼죠. 이제 은퇴해버려가지고. 심장질환도 많습니다. 60대 70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특히 60대 이상자분들은 폐렴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한 생활, 최소한 다음 10가지를 간단하게. 30, 40대 국민연금 등 노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규칙적으로 돈이 나오는 창구를 마련해라. 현재 기준으로 최소, 자, 최소입니다. 최소 1억. 최소 1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건강, 최저생활, 이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2억, 이따면 2억 정도. 물론 10억이 있는 분들은 5억 이상 갖고 계세요. 자녀들한테 주지 마시고. 일은 가급적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세요. 똑같은 일이라도요,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서. 그리고 과로하지 않도록. 90세 이상 대비해서 부부 중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놓을게요. 아까 황혼 이혼 많았는데 황혼 이혼일수록 빨리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자, 부부가 최고 우선이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이제 반대 역할을 해가면서 정말 끈끈한 사랑을 이어가십시오. 웃으며 즐겁게 하루에 20번 이상 웃으십시오. 4대 사망 원인인 암, 뇌졸중, 심장병,
폐렴과 함께 이거의 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걸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식사 그런 걸로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요. 60세부터 30년간 대비해서 재테크 투자. 여러분들 나이 들었다고 재테크 손 놓는다? 이거 정말 옛날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평가 때 매수하고 고평가 때 매도하고 특히 수익형 아파트로 해나가야 하고 좋아하고 싶은 일 꼭 하세요. 후회 없도록. 돈이 많다고 해서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고향도 가보시고 세계여행도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최소한의 지금부터 그 발판을 마련하세요. 하루가 늘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여행, 맛집, 취미, 종교활동 힐링하시고 무리하지 않은 재테크는 지속적으로 하세요. 뭐 소형 부동산, 임대, 펀드, 달러. 여기 보시면 우리와 함께 늙어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강부자, 윤여정, 김수미, 이은재, 최불암, 송혜 선생님까지. 자, 이 선생님들 어때요? 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같이 젊었고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잖아요. 함께 나이 들어도 정말 열심히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 웃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죠. 이분들 돈이 많다고요? 아유, 내막을 들어가시면 그렇지도 않네요. 어르신들 힘내시고요.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투자의 기회는 많아지고 수익은 올라갑니다. 세계 최빈국가에서 선진국까지 진입시킨 어르신들이 그 희생에 감사드리면서요. 이분들과 후대의 젊은 중장년층들이 물질적 걱정 없이 편안한 황혼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여성 90, 남성 80, 평균 연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약 20, 30년간 정말 하고 싶은 일, 잘 살았다는 생각 가질 수 있도록요. 지금 우리 90세, 80세 이렇게 살다 보면 2, 30년 은퇴한 다음에 더 살아야 하잖아요. 특히 30년 가까이. 그러면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 또는 계획적 생활 이거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실용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